길이 82km의 인공수로 이 평화로웠던 파나마 운하에 심상치 않은 파장을 일으킨 건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탄과도 같은 취임 연설이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We have been treated very badly from this foolish gift that should have never been made. And Panama's promise to us has been broken. And above all, China is operating the Panama Canal. And we didn't give it to China, we gave it to Panama, and we're taking it back.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즉각적으로 연일 파나마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취임 일성으로 이 파나마 얘기가 나와서 좀 다소 놀랐던 기억이 있고, 특히 저 취임 연설에서 이제 미국 국민들이 얼마나 희생이 됐고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 2일 이제 마르코 루비오 미국 신임 그 국무장관이 첫 해외 방문국으로 이제 파나마를 선택을 했고, 이것도 이제 운하도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이유는 뭐 그 호세 라울 물리노 대통령하고 만나서 아무래도 이제 파나마 운하에 대한 어떤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우리로서는 필요한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상당히 좀 압박 수위를 높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인데요. 이제 이런 갑론을박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설왕설래가 있는 것은 1977년에 양국 간에 맺었던 그 조약에 따라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파나마 운하는 뭐 모든 분들이 다 말씀을 들어보셨겠지만 구체적으로 네. 어디에 위치했는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궁금한 거는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은 왜 되찾겠다라고 하는 건지. 네. 되찾겠다라고 하는 거면 원래 내 것이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파나마 운하가 미국 소유였는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수님 조금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지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이 이렇게 모래시계처럼 허리가 이렇게 잘록하게 들어가서 다시 개미 허리같이 네,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그 잘록하게 이어지는 부분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파나마 운하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네. 만약에 이 운하가 없다라고 한다면 스웨즈 운하도 마찬가지죠. 스웨즈 운하가 없다라고 한다면 유럽에서 중동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로 이어지는 항로가 저 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소위 희망봉이라고 부르는 네네. 이 지역까지 이렇게 통과해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만약에 파나마 운하가 없다면 이제 남아메리카 대륙을 쭉 돌아서 디투어를 해서 갈 수밖에 없으니까 훨씬 더 이제 항로가 길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는 이게 소위 이제 운하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파서 만드는 것을 생각하시지만 네네. 여기가 굉장히 그 지질학적으로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굉장히 이제 땅이 단단하고 네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관문을 만들어 설치를 해가지고 물을 채워서 이렇게 말하자면 배를 띄우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네네. 아무튼 굉장히 이게 토목공사가 쉽지 않은 그런 지형이고 또 지질 구조였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제 프랑스가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콜롬비아로부터 또 파나마를 독립시키고 미국이 네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로부터 그 토목 사업을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앞서서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조차 우리 국민이 이렇게 많이 여기서 희생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 미국이 상당한 물질적, 인적 투입을 해서 이제 말하자면 건설을 했던 이제 그런 곳이죠. 근데 네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77년 당시 이제 토리 호스죠. 토리 호스 이제 당시 그 파나마 지도자와 미국의 이제 카터 대통령 사이의 협약에 의해서 이것을 이제 반환하게 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참 잘못된 결정이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앵커님 질문하신 되찾겠다라는 표현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 말이 82km지 네. 82km면은 서울에서 뭐 한 평택까지 가는 그런 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찾겠다라고 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들었어요. 첫 네. 번째는 미국이 그와 같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접이 나쁘다. 그다음 두 번째는 중국 관련된 것 같은데 먼저 그 정말로
미국 그 선사들이 그와 같은 나쁜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까? 이제 그 중립이 되어야 된다. 이 네네. 파나마 운하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반환을 하는 데 있어서의 큰 조건이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미국 선박이라고 해서 더 무슨 운송 요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죠. 네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 그 취지에 우리가 조금 초점을 둬야지 그 하나하나 팩트 부분은 조금 틀린 것들도 많아서 그러니까 요컨대 뭐 미국 배 선박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죠. 네. 물론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물가가 많이 상승되는 것에 뭐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물가 상승, 뭐 기후 변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물을 채워서 배를 띄워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기후 변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운송 요금이 올라간 것은 맞지만 미국 선박을 선별해서 뭐 어떤 타겟을 해서 더 요금을 먹이는 이런 구조는 아닌 거죠. 네. 그러면은 미국 회사들이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쁜 대우 받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네. 과연 파나마 운하를 실질적으로 중국이 운영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논란의 여지가 더 큰 부분이라고 하겠는데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모래시계처럼 잘록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서양과 태평양을 이어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띄워야 되는 관문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 관문이 설치돼 있는 소위 말하자면 출구와 입구 부분에 해당하는 항구를 이제 소위 홍콩에 거점을 두고 있는 본사를 두고 있는 CK 허치슨 홀딩스라고 하는 거대한 재벌 집단의 자회사인 허치슨 포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홍콩 회사가 네, 네네. 홍콩에 이제 거점을 두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파나마 물론 이제 운하청이 있죠. 네네. 파나마 운하청이 있고 모든 운하는 파나마 운하청의 관리, 감독, 운영하에 있지만 요 끝에 출구와 입구에 해당하는 요 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CK 그 허치슨 홀딩스의 자회사 허치슨 폴스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미국 측의 우려가 뭐 전혀 납득이 안 간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네네. 이제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홍콩의 경우가 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영국에서 중국으로 또 이렇게 반환이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홍콩의 여러 가지 이제 국가보안법 같은 것이 강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뭐 홍콩의 거점을 두고 있는 회사는 뭐 정보를 이제 중국 당국에 또 줘야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여태까지 그런 일이 뭐 있었다 없었다 뭐 이런 것을 떠나서 네네. 일단 법리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설적 상황을 상정해 두고 이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파나마는 미국의 턱 밑이라고 볼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바로 자기의 턱 밑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다. 이거는 그렇게 유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중국 하면은 그 생각나는 정책이 대외 정책이 1대1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1대1로 정책에 의해서 중국은 중남미에도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면서요. 그랬었죠. 그 뭐 중남미뿐만이 사실 아니죠. 네네. 사실은 뭐 이게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 흔히 이제 대륙을 연결하느냐 아니면 해양을 연결하느냐 이게 이제 뭐 맥카인더 스파이크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보 전략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꼭 이제 인용해야 되는 그런 지정학적 그 이론을 펼친 사람들인데요. 네네. 근데 이 중국의 1대1로라는 것은 이 양쪽을 다 말하자면 대륙 간 연결도 하면서 해양도 연결을 하는 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뭐 중남미뿐만이 아니라 사실 미국이 지금 뭐 남태평양 쪽까지 다 살피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파나마부터 얘기가 나오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솔로몬 제도라든지 뭐 이미 남태평양 쪽도 상당히 많이 지금 중국하고 1대1로가 연결이 돼 있고 네네. 내지는 아프리카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구조이기 때문에 뭐 중남미는 또 다 아시다시피 얼마나 자원이 많습니까? 뭐 네.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뭐 중국이 상당히 1대1로에서 또 파나마가 또 특히 앞서서 이제 이런 1대1로에 또 참여했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남미에서 이제 그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고 앵커님 지적하셨던 대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정말 내 턱밑이고 우리 냉전 때도 가장 위험했던 순간을 기억해 보면 쿠바 미사일 위기가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앞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다른 지역들도 이제 트럼프가 또 하나하나씩 어떻게 보면 자기
자기 입장에서는 정리를 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중에서 제1성으로 올리는 것이 파나마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지리적 근접성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익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누가 생각해봐도 네. 파나마는 중남미의 관문이다. 이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바로 그 파나마가 친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건 맞는 말입니까? 네, 2017년에요. 파나마가 그 카리브해 국가 중에서 좀 상당히 빠르게 선도적으로 대만과 이제 단교를 하고 중국과 이제 외교 관계를 맺었었습니다. 2018년에는 이제 중국의 앞서 말씀드린 1대1로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그런 최초의 그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어떻게 보면 라틴 아메리카 진출에 있어서 관문 역할을 톡톡히 했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파나마에는 지금 중국인이 약 20만 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어서 중미 지역에서도 가장 큰 그 중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물론 파나마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남미 지역,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여타 지역에도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파나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략적 거점으로 취급을 해왔고 그런 유대 관계가 깊어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구가 20만이면 파나마 전체 인구가 한 450만 되지 않습니까? 네. 거의 한 5% 정도 되는 네. 상당히 많은 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파나마는 미국과 중국 결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강한 나라 두 나라인데 그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그러한 그 모양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파나마는 친미를 해야 됩니까? 친중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중간에 어떤 다른 뭐 룸이 있을까요?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미중 패권 경쟁 시대를 살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네. 아무래도 지리적 근접성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이 초강대국 그것도 강대국이 그냥 부자 나라인 게 아니라 군사적 강대국이죠. 그래서 네네. 이런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파나마 입장에서는 역시나 이제 조금 미국 쪽으로 더 기울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구조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네네. 난감하지만요. 특히 이제 그 이런 어떻게 보면 이 국가가 생긴 그 과정도 그렇고 콜롬비아로부터 이렇게 독립을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가 건설하다가 넘어온 것, 이런 그 말하자면 국가의 어떤 그 역사와 운하의 역사가 함께한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진데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연간 총 GDP의 7.7%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네네. 부의 원천인 것이죠. 말하자면 이 나라에 이런 나라인데 당연히 이제 물동량을 생각을 했을 때 북미, 남미 이 미주 지역인 것이 크지만 또 이제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통로다 보니까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도 많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좀 중도 우파 성향인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물리적인 근접성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소위 군사 초강대국으로부터의 어떤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조금 미국 쪽을 더 말을 들어주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네. 하기는 지금 결국은 이제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물동량 찾아보니까 네. 파나마 운하 물동량의 72% 가까이가 그게 미국이고 네. 중국이 뭐 한 22.7% 네. 그렇게 나오니까 그것만 봐도 파나마는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더군다나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기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그동안에 파나마에 그렇게 많은 공을 들여왔던 중국인데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파나마 입장에서는 뭐 2047년 정도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허치슨 포트라고 하는 그 회사와 뭐 운영 계약을 취소한다는 얘기도 좀 솔솔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을 좀 달래는 쪽으로 가려고는 하지만 앵커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뭐 중국도 여간 공을 들였던 게 아니니까요. 당연히 이제 강한 어떤 불만을 표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린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열린 그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압력과 협박을 통해 1대1로 공동건설 협력을 먹칠하고 파괴하는 야비한 방해 공작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아주 말이 좀 세네요. 예, 말 네. 공격 수위가 강합니다. 중국도 당연히 이런 지금 반응을 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어서 그 20여 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포함해서 150여 개국이 1대1로의 협력을 해왔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성과가 파나마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대1로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정당성, 이것이 얼마나 그 여러 지역에게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피력하는 그런 지금 언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단순히 파나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지금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굉장히 강력한 중국 견제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중국이 애착을 들였던 1대1로 프로젝트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홍콩 이제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는 그 미디어에서 파나마의 그 1대1로 탈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남미 등에서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어떤 일종의 신호탄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요. 트럼프는 특히 이제 중국과 약한 연결고리로 이어진 국가들을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했는데요. 네네. 이제 취임 이후에 뭐 지금 중국에 대한 어떤 관세 얘기들도 나오고 하지만 아까 지금 중국이 정말 야심차게 대륙을 연결하고 해양을 연결하려고 했던 이 1대1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동안에 미국은 미국대로 어떤 글로벌 이슈를 신경을 안 썼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 어떤 미국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미국의 동맹이고 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많지 않습니까? 뭐 특히 이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요. 그런 국가들한테는 굉장히 중국의 이런 1대1로 프로젝트가 나름 상호 호혜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유대 관계가 깊어진 게 있는데 이거를 지금 파나마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지전략적으로 중요한 곳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그 고리를 끊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어쨌든 지금 네. 1대1로가 위기인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교수님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이게 과연 그 소위 수혜 국가들에게 정말 큰 이득을 줬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론을 표명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부채니까요. 예, 부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뭐 아프리카 국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과연 그 나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느냐 내지는 뭐 하다못해 건설 노동자 분들도 다 중국에서 데려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지역 경제에 얼마나 활성화에 도움이 됐느냐 뭐 이런 여러 회의적 비판적 시각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금융적인 그런 리스크들을 생각했었을 때 분명히 1대1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뭐 장점만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 이제 트럼프가 또 돌아오면서는 지전략적인 지정학적인 부분까지 부각이 되면서 이제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가중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네. 네네. 그런데 이렇게 파나마 문제는 결국은 뭐 통행료 문제로까지도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제일 네. 중요한 건 결국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우리로서는 좀 우리 국민들 느끼시기에는 너무 먼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사실 지금 트럼프가 가장 그 타겟으로 삼는 게 무역 수지입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는 무역 수지로 봤었을 때 미국에서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는 지금 8위의 적자국입니다. 네.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적자국이면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무역 수지를 미국의 자국 입장에서 봤을 때 플러스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LNG 가스입니다. 액화천연가스인데 그러면 이 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 소위 지금 이것도 트럼프가 뭐 멕시코만이 아니라 미국만이라고 해야 아메리카만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좀 설왕설래가 있었던 소위 그 걸프 지역이죠. 남부 그쪽입니다. 그럼 그쪽에서 우리한테 이게 들어올라 그러면 파나마를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 앞으로 트럼프를 이제 또 상대한다라고 할 때는 이 LNG 얘기가 더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랑도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 상관이 되는 얘기라고 좀 인식을 우리 사회가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네.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또 공유하는 또 주변 국가들 뭐 당장 일본만 해도 그렇고요. 이런 나라들도 있으니 좀 같이 협력하고 지혜를 좀 모아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국제 정세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최대 이익을 위한 파나마의 선택,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문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